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이번에 그 쓰신 기고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그 제목은 고용 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기능 인력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이번에 기고문을 작성한 게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기능 인력으로 그러니까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숙련 기능 인력은 비자로 따지면은 E7-4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E9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이렇게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인데, 이러한 근로자를 전문직 근로자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용 허가제는 사실상 고용 허가제 시스템에 따라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축수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인의 어떤 고용이 제한되어 있고, 또 국내인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직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를 통해서 고용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번 이렇게 도입된 외국인은 3년 동안 계약하고 추가적으로 2년을 더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우리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한 기능이 숙달된 근로자를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드디어 2017년도 8월 달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입할 때에는 1000명, 한 2000명 이렇게 도입을 하다가 갑자기 2023년 9월 25일 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에 35,000명이라는 인원을 숙련 기능 인력으로서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 중에 선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5,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인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환하게 됐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자꾸 인구가 좀 줄어들고, 또 지역에 따라서 계속 지방이 소멸하는 그런 문제가 당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급적 좋은 알짜리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이런 3D 업종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종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3년이나 5년이 되면은 바로 고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기능 인력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리하는 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 인력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새롭게 비자가 생긴 게 바로 숙련 기능 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자가 기존에 E9에서 E7-4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E7-4 E7-4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전문직으로 이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고용 허가제 인원은 엄격히 단기 순환제나 또 이렇게 제한된 일만 할 수 있지만, E7-4는 전문직 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체류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초청해서 한국에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정착을 하게 되면은 5년 이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나중에 F2라는 이렇게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2 거주 비자로 또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연구 비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조화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그런 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본인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E9,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비자에서 E7-4 숙련 기능 인력으로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위치가 되나요? 한국에서? 예, 그래서 그 부인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자유롭게 뭐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또 그 부인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 일을 하려면은 그 어떤 그 관련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F1에서 동반 비자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능이나 아니면 또 다른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어떤 출입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가족 초청도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려면은 그 배우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용 허가제에 따라서 이렇게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이제 발전됐기 때문에 그 배우자도 가급적 우리 3D 업종에서 허가가 나고 있는 고용 허가제 이 부분에 더 편입을 해서 배우자도 이 나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면은 이 숙련 기능 인력인 이 7-4 이 비자가 굉장히 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체류하고 가족 초청 요 정도만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배우자까지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면은 굉장히 이 비자가 하나의 외국인을 도입하는 체계적인 제도로서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뭐 급속하게 지금 다가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 또 와 있는 그 외국인 그 유학생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유학생들도 사실 많은 그 교육기관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유학생이 금년에 약 30만 명이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유학생들이 지금 20만 명인가? 예, 그게 도달했다고 하고 이게 각 전문대나 또 각 대학 이런 데서 계속 그 유학생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유학생들을 활성화시키고 최소한 유학생들 중에 한 50%는 한국에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고용을 전제로 이제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많은 문호가 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 허가제인 이 9도 개방이 되고 이 7-4 이렇게 4 같은 이러한 숙련 기능 인력도 좀 이분들한테 어떤 공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4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한 이러한 외국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한국어도 가능하고 또 한국의 어떤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게 한국인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국인 졸업생들이 직장을 못 찾게 되면은 또 나중에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어떤 직장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계속 유학생들한테도 어떤 비자가 발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문호를 개방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용허가제 이렇게 변경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법무부 소속인가요? 법무부와 네, 노동부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비자를 관할하는 이런 부서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이나 아니면 또 단기 비자 이런 경우는 다 법무부 소속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 관리 여기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또 여성가족부 이런 데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 비용을 들일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의 어떤
좀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이민청이라는 이러한 뭐 지금 동포청도 생겼지만 아직 그 외국인들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민청은 아직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은 그 갈등이나 아니면 아직도 그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외국인이 약 250만 명이 우리나라를 체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단순 기능도 그 금년도만 그 16만 명을 도입하고 있고 또 그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근로자들도 약 3만 이렇게 숙련 기능 그 인력에 대해서도 벌써 3만 5천 명 그리고 또 외국 유학생도 뭐 한 5년 내에 좀 20만 명을 30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국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정부 기구가 생겨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 기능 인력으로 정착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